오늘도 어김없이 저희와 함께 깊은 지식의 바다로 탐구를 떠날 준비가 되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경제 뉴스랑 복잡한 시장 지표들 사이에서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장이 좀 워낙 다이내믹하니까요. 네, 그래서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만 딱 추려내는 일,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의 완벽한 내비게이터가 되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아주 든든한 내비게이터가 되어야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할 미션은 바로 2020년 2월 25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입니다. 아, 오늘 자료 정말 내용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주식시장 흐름부터 금, 원유, 비트코인까지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오늘 단숨에 꿰뚫어 볼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료가 다루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하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장 빛나고 중요한 인사이트만 쏙쏙 골라드릴 테니까요. 네, 시간은 금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상 최고치 무려 6,000피를 눈앞에 둔 한국 코스피의 환희,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코스닥의 짙은 그림자입니다. 양극화가 아주 심하죠. 네, 그리고 둘째는 AI에 대한 공포감을 하루 만에 털어내고 극적인 반등을 이뤄낸 뉴욕 증시의 회복력. 마지막 셋째는 혼돈의 세계에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안전자산, 바로 금과 비트코인의 기묘한 동행입니다. 네, 표면적인 숫자들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이유, 그 왜라는 질문을 오늘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한국 증시부터 살펴보죠. 네, 코스피 시장이죠. 청취자님, 최근 시장 흐름 보시면서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6,969.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6,000포인트가 코앞이네요, 진짜. 연초 대비 무려 40%나 상승한 수치인데 이건 단순한 상승을 넘어선 역사적인 질주라고 봐야겠죠.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막 철천피가 꿈이 아니네, 반도체 날개 달고 6,000고지 코앞,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도배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시장 분위기가 엄청납니다. 특히 그 시가총액을 이끄는 대장주들의 상징적인 숫자들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른바 100만 닉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가가 10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서고 삼성전자 역시 20만 전자 고지에 후건이 올랐었습니다. 네, 상징적인 허들을 다 넘어섰죠. 외신들조차 한국의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을 견인한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이 비약적인 성장을 앞다투어 조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도는 이 엄청난 열기, 단순히 분위기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 텐데 그 기저에 어떤 동력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표면적인 숫자의 화려한 이면에는요, 실적, 정책,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아, 실적, 정책, 유동성이요? 네, 이번 브리핑 자료의 마감 시황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되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단 하루 만에 무려 2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하루에 2조 4천억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엄청난 규모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현재 한국 코스피의 폭발적인 상승은 국내 내부의 호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는 바로 미국의 AI 주도주 급등이거든요. 아, 결국 미국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한국 시장이 미국의 AI 산업 팽창과 아주 강력한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기관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도 퍼지고 있나요? 그렇죠. 시총 상위주 몇몇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도주들이 든든하게 시장 하단을 받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등 전통적인 제조업 밸류체인까지 온기가 확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골고루 다 오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봐도 운수창고 업종이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하고 건설업이 주간 단위로 6% 넘게 오르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주 견조한 릴레이 상승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결국 미국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테마가 한국의 제조업 그리고 수출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기관이 2조 원 넘게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건 그 확신에 거대한 베팅을 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코스닥으로 돌려보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네. 코스닥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대신증권 본사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고 전직 부장이 코스닥 시세 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악재죠. 시장에서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식의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특유의 변동성은 늘 존재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등락을 넘어서 시장 정체를 짓누르는 근본적인 불안 요소가 커진 느낌입니다. 두 시장이 동일한 거시경제의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이토록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투자자 신뢰라는 가장 원초적인 자본시장의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 신뢰의 문제군요. 네, 코스피가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명확한 실적 개선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기관의 거대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면 코스닥은 시세 조작 의혹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규제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네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꺼풀 벗겨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시장의 규제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관이든 개인이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불확실성이 높은 중소형주에서 자금을 빼는 거거든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맞습니다. 언제 거래가 정지될지 혹은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질지 모르는 단기 변동성 확대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코스피의 대형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일종의 국내 시장 내에서의 안전지대 선호 현상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취자님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코스피의 거대한 리얼에 올라타 트렌드를 즐길 것인가? 아니면 매서운 규제의 폭풍이 지나가며 헐값에 던져진 코스닥 우량주들 속에서 새로운 반등의 기회를 엿볼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네, 이 극단적인 양극화 장세가 한국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한국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1등 공신이 결국 미국의 AI 랠리에서 온 거잖아요. 네, 엔진의 심장부죠. 그럼 그 심장부인 어제 뉴욕 증시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에 탄 것 같은 하루였죠. 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하며 22,000선을 굳건히 지켰고 S&P 500과 다우존스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불과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전날에는 거의 공포 그 자체였죠. 맞아요. AI 기술의 파괴적 영향과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시장이 급락하고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한 저가 매수세가 쏟아지며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네, 대단한 회복력이죠. 특히 AMD나 홈디포 같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미국 시장이 가진 무서운 복원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이요? 네, 시장의 내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섹터별 수익률을 자세히 뜯어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단 하루 만에 위험자산 성격이 강한 부동산 섹터가 7% 넘게 폭등했습니다. 7%나요? 네, 반면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지이자 안전지대로 꼽히는 유틸리티 섹터는 오히려 1.7% 하락했죠.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위험을 안고 가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하루 전에 AI 과잉 공포를 단순한 단기적인 노이즈로 치부해버리고 다시 한번 성장과 위험 선호 쪽으로 베팅의 방향을 강하게 틀었다는 뜻입니다. 참 하루 만에 심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흥미로운 건 월가의 이런 격렬한 심리 변화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각자의 길을 갔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흔들렸나요?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3,200선을 넘기며 강세를 보였고요. 일본 니케이 증시는 엔화 약세라는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각자의 호재가 있었네요. 그렇죠. 유럽 증시 역시 일제히 올랐는데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방산주와 재건 관련주의 강세로 이어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전 세계 시장이 각자의 내부적인 호재들을 재료 삼아 도미노처럼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형국입니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를 떠받치고 있군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샴페인을 터트리는 와중에도 한편에서는 전체판을 뒤흔들 수 있는 묵직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안개처럼 깔려 있잖아요. 네, 아주 큰 변수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발효 이슈와 미국의 금리 불안입니다. 자료에 담긴 분석을 보면 S&P 500 선물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안 완화 덕분에 상승세를 탔다고 나오거든요. 네, 관세 불안 완화요? 근데 정치적인 쟁점을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장 가격과 경제 논리만 놓고 봤을 때 관세라는 건 결국 수입 물가를 올리고 글로벌 교역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악재 쪽에 가깝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대목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 건가요? 직관에 반하는 시장의 움직임이죠.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속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본시장은 확정된 악재보다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아, 모르는 게 더 무섭다는 거네요. 네, 관세라는 무역 장벽이 글로벌 교역의 단가를 높이고 기업의 이익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알고 있는 명제입니다.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렇죠. 투자자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관세가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대체 언제,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몇 %나 올릴 것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 구체적인 수치요?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이를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룰이 정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칙이 명확해지면 기업들은 가격 인상이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가치를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예측 가능해졌다는 게 포인트네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파적인 스탠스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든 그 방향성이 명확해지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거치자 시장이 안도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은 지금 관세라는 새로운 경제 규칙을 자산 가격에 차분히 반영해 나가는 고도의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가 조금씩 거치면서 시야가 확보되니까 투자자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은 주식시장을 넘어 채권이나 환원, 원자재처럼 거시경제의 뼈대를 보여주는 FICC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FICC 시장도 아주 흥미롭죠. 네, 먼저 눈에 띄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준의 매파적인, 즉 금리 인하의 신중한 기조를 반영하면서 조금 상승해 4.035%를 기록했습니다. 네, 4% 위로 올라왔고요. 반면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강세에 밀려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1,445원 선으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네, 환율은 좀 안정을 찾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원유 시장, 바로 WTI 가격입니다. 배럴당 65달러 선까지 꽤 의미 있게 하락했거든요. 유가가 많이 빠졌죠. 브리핑 자료를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나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드니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치솟았던 유가가 안정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네,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빠지는 중입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도 될까요? 에너지 비용 하락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숨통을 틔워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맞습니다. FICC 시장은 경제 참여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으니까요. 네, 아주 정직한 시장이죠. 하지만 여기서 전체 자선 시장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아주 기묘하고 역설적인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브리핑 자료에서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핵심, 바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신종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동반 상승입니다. 아, 맞아요. 둘 다 엄청 올랐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 지금 글로벌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한국 코스피는 사상 초유의 6,000포인트 향해 질주하고 있고 뉴욕 증시는 AI 공포를 하루 만에 이겨내며 끝없는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위험자산 랠리네요. 네, 누가 봐도 완벽한 위험자산 선호장, 즉 주식 같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시장이 무너질 때나 참는 피난처인 금과 비트코인이 이 화려한 주식시장의 랠리와 함께 최고가를 경신하며 날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안 맞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국제 금값은 온스당 상승폭을 키우며 국내 순금 시세 기준으로 1g당 10만 3천 원이라는 상징적인 고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트코인 역시 엄청난 유의백을 자랑하며 10만 3천 달러를 돌파했죠. 네, 보통 주식이 이렇게 뜨겁게 오르면 투자자들은 조금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굳이 수익률이 심심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교과서적인 자산 배분 이론이고요. 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주식시장에도 돈이 쏟아지고 안전자산에도 돈이 물리는 양쪽 모두에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과거의 교과서적인 자산 배분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아주 이례적이고 독특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적인 유동성 변화와 투자자들의 깊은 심리 상태를 두 갈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군요. 첫째는 시스템적인 변화입니다. 비트코인과 금 모두 단순히 개인이 실물을 사 모으는 단계를 넘어서 ETF라는 거대한 제도권 금융 채널이 뚫렸습니다. 아, ETF가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이를 통해 월가의 기관 자금과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가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투자자들의 복합적인 위기감입니다. 앞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효와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이야기했죠. 네, 불확실성은 거쳤지만 새로운 룰이 생겼으니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AI 혁신과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식을 맹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랠리가 언제,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정책 불확실성이나 지정학적 마찰로 인해 꺾일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거군요. 브리핑에 등장한 트럼프 땡큐, 추가 관세발 불확실성의 금값 반등이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이 심리를 정확히 대변합니다. 아, 관세 때문에 금을 산다. 즉, 거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시스템 붕괴나 정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브레이크에도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가속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달리는 인류 금융사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해칭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와, 수익의 기회는 절대 놓치고 싶지만 동시에 내 자산이 한순간에 녹아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거네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달리는 시장이라니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투자자들의 복잡한 심리가 완벽하게 요약되는 비유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장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청취자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대한 시황 데이터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숨겨진 심리전까지 깊숙하게 파헤쳐봤는데 당장 오늘과 이번 주에 청취자님은 어떤 이정표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번 주 일정이 아주 빡빡하죠.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캘린더에 별표가 가득 쳐진 놓쳐선 안 될 빅 이벤트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당장 2월 25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3월 초까지 이어지는 경제 캘린더는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주 중요한 주간이네요. 네,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실시간으로 춤추게 만들 방아쇠 역할을 할 핵심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죠. 당장 오늘 밤 글로벌 시장의 운명을 가를 두 개의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요. 어떤 산인가요? 하나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글로벌 관세 정책의 방향성과 디테일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관세 룰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격에 다시 반영할지 지켜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설 한마디의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전 세계 기술주의 향방을 결정지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어제 단 하루 만에 AI 공포를 딛고 반등했던 시장이 진정한 대세 랠리로 굳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실적 실망감에 휩싸이며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인지를 결정지을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정말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저도 밤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일정들도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인 26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한국은행이요? 현재 한국 증시를 보면 대형주가 이끄는 코스피는 6천을 향해 폭등하고 있고 코스닥은 규제 리스크로 얼어붙어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수부진과 가계부채라는 딜레마까지 얽혀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현재 2.50%인 금리를 통해 시중 유동성의 방향타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 미세한 뉘앙스 변화를 포착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은 꼭 체크하셔야겠네요. 미국 쪽은 어떤가요? 미국 쪽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26일 밤에는 고용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27일에는 물가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연이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결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더 나아가 글로벌 자금의 벤치마크가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이 일정들을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발표 직후 시장의 자금 흐름과 환율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시면서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할 주간입니다. 달력에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시장의 맥박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달려온 깊은 여정을 짧고 굵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상 최고치 6,000포인트를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는 한국 코스피의 뜨거운 환희를 보았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그 화려한 불빛 이면에서 실로의 위기와 규제 리스크로 꽁꽁 얼어붙어버린 코스닥의 극명한 대비를 함께 짚어봤죠.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에서는 AI의 파괴력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와 기대가 불과 하루 단위로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장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짙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며 사상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금과 비트코인의 기묘하고 역설적인 동행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던 이 수많은 지표와 숫자 그리고 뉴스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심리전이자 경제의 큰 그림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청취자님도 생생하게 느끼셨나요? 오늘 우리의 탐구 여정을 돌아보면 한편에는 AI 주도의 눈부신 주식시장 팽창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미-이란 핵협상 진정 기대감이라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가격이 출렁이는 원유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오늘 밤 고민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학습하기 위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양의 전력이 요구됩니다. 만약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AI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반도체 칩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수요라면 어떨까요?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에너지 수요가 중동의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AI 산업의 성패가 오직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최첨단 반도체의 나노 공정 기술력에만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어쩌면 미래를 주도할 첨단 AI 혁명의 진짜 성패는 가장 낡고 오래된 전통의 힘, 바로 에너지와 원유 패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통찰입니다. 인류의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AI 기술의 미래가 땅속에서 캐내는 가장 전통적인 자원인 에너지, 그리고 중동의 원유 패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이 도발적인 질문,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입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뉴스 행간에 숨겨진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과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청취자님만의 든든한 투자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를 찾아내는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시장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하루 보내세요.